간단하게 제 소개를. 그래서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유입니다. 이 육성 선생님 제일 박수를 제일 잘 쳐서 그 저녁에 제가 더 맛있는 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어제 베트남에 가서 저녁에 왔는데요. 비행기가 영착이 돼서 밤늦게 왔어요. 밤늦게.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는 그 10시까지 식약청에서 오라 그래서 식약청에서 교육 2시간 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잘 남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해서 제가 1시간 교육 떠들면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여튼 그 이제 세미나를 하게 돼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현재가 2025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의료 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아마 이효식 교수님께서는 의공인들이 어떻게 이걸 해야 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만히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면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되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변화의 도전 속에서 이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명저 중에 딱 그 얘기죠. 이 모든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역사인데 그 도전에 응전을 하지 않으면 다 소멸해 가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엄청난 민족들이 다 있었지만 거기에 응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원턴 원치 않던 이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에는 용감하게 이제 응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 햄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챔버라는 회사는 이 멸균이라는 주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라는 이 자체의 뜻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근데 우리가 영어로 방을 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챔버라고 하고 어쩔 때는 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쉬운 이론이 있어요. 문을 탁 닫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건 챔버예요. 문을 닫았을 때. 근데 만약에 문을 닫았을 때 여기 빈틈으로 이렇게 뭔가 공기가 새 나가면 이거는 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는 이런 건 이제 룸일 수밖에 없지만 멸균기를 생각해보면 멸균기 문을 탁 닫잖아요. 절대로 공기를 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챔버라고 불러주는 거고 멸균하는 공간을 챔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군 이래 최초로 멸균 검증하는 기업인 거예요, 챔버가. 그래서 CI와 BI를 동시에 만들어 본 건 챔버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이 멸균기도 들어오고 했지만 인디게이터를 처음으로 만들어 본 이런 기업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챔버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인류 멸균을 어떻게 선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균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 미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표 브랜드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핸드폰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이폰, 뭐 삼성, 뭐 이런 것처럼 이 뭘 하면 대표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멸균도 챔버가 멸균이다라고 하면 챔버가 떠올릴 수 있는 이렇게까지 가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 이 근소한 가까운 목적은 우리가 2027년까지는 국내에서 인류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25년이니까 앞으로 한 2년 후까지는 멸균 이 모니터링 분야만큼은 한번 인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고 2030년까지는 우리가 40개국에 수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베트남에 갔다 온 거예요. 베트남 의료 전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베트남에 이 우리 제품을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근데 그것도 현지에 가야 해결되는 거지 이 한국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열심히 가보면서 이제 길을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 10년, 2003, 4년,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후에는 한 40개국 정도로 한번 해보려는 걸 목표로 우리가 해외 전시 사업부를 연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기술 개발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 중에 외국인 표시기 사업이 1번 사업이에요. 외국인 표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외국인 연구를 좀 합니다. 기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두산입니다. 두산. 이 두산이 이 사람이 보부상부터 해요. 보부상. 지금 종로에 그 5가인가 6가 쪽에 그 두산 빌딩도 있고 했잖아요. 거기 다 자기 땅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회장 그분이 이제 이 보부상 하는 거를 벗고 신식으로 양복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두산이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옛날에 코카콜라, 오비 맥주, 버거킹,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근대 브랜드는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었어요. 두산이. 근데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두산 중공업으로 알짜 이거 단 코카콜라도 다른 회사에 판권 다 주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서 한국 중공업을 이 IMF 지나서 그 판 현금으로 그걸 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 중공업 사업을 하면서 이 잘 안착한 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회사 중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봤어요. 삼성이 한 1920년대에 대구에서 세워졌는데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버님이죠. 이병철. 그분이 뭘 했었냐면 맨 처음에 그 1920년 때 지금으로 옆에는 자파상이죠. 자파상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멍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뭐 밀가루도 팔고 고춧가루도 팔고 요런 쌀도 팔고. 근데 이 분이 처음에 뭘 시작하냐면 무슨 대단한 무슨 기업의 이념으로 시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자서전에 이런 거 보면 국수 만드는 기계를 처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밀가루를 넣으면 하루 종일 돌리면 국수가 계속 뿌려 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에 이 병철 그 회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국수 그 기계를 만들고 밤새 그 기계를 뽑아내면서 국수를 뽑아내면서 이 잠을 못 잤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면서 이 삼성이 설탕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게 커서 제일제당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모직 사업에 덤벼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뭐 신발 뭐 이렇게 천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하는 제일 모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뭐 다른 거 하면서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선풍기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회사가 이제 조금씩 현대 거로 갈아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브라운관 같은 걸 못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일본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해서 하는 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건이라는 이 분이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만드는데 그분이 원래는 경영을 맡아서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셋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람은 어디를 주냐면 중앙일보에 그 관리하는 거기로 가게 해서 지금 시청 옆에 그 중앙일보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발령이 나요. 그래서 중앙일보 삼성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하다가 이제 삼성으로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아버지를 만나기도 흔치 않았었다라고 해요. 이분 그 자서전에 이렇게 보면 나오면 자기는 뭐 셋째가 찬밥이지 뭐 그게 해서 주로 일본에서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사람들 야쿠자라든지 이런 사람과 교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아버지 보기는 그게 많은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걸 하게 된 건 삼성을 하고는 이건희 회장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건 뭐냐면 이제 삼성을 맡으면서도 뭐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뭐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일본이 되게 잘 나갔을 때입니다. 1970년대 막 그죠? 전 세계 소니, 뭐 파나소닉 이러면서 이 워크맨 이런 거에서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뭐 워낙 일본이 잘 나가니까 근데 이 미래를 본 거죠. 근데 거기서 하는 게 자기 사비를 한 1,00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거와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서 뭘로 올빵을 하냐면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승부수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이게 엄청난 이게
그때 만약에 이 반도체가 실패했으면 뭐 지금 삼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에 사라지는. 뭐 성경이나 이런처럼 뭐 이렇게 효성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라졌을 텐데. 그래서 이 그때의 승부수에 자기 전 재산을 걸고 했던 게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뭐 이제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약해서 TSMC랑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 다시 이기겠다고 여기 평택에 캠퍼스를 다시 짓고 또 미국에도 막 짓고 해가지고 뭐 치열하게 이제 뭐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왜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냐면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책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가 이런 그 퍼스널 컴퓨터를 쓰는데 슈퍼컴퓨터까지 나왔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의 개념이 아닌 이 0과 1을 동시에 읽어내는 양자 컴퓨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하려면 이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죠. 더 부족한 부족까지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게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의 그거를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은 독일이라든지 일본은 반도체의 때를 놓쳐서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술은 실제 대만하고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런. 근데 일본도 하겠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게 시대에 한번 뒤처져 버리니까 다시 반도체에 올라타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대단한, 지금 이제 보면 대단한 이념으로 어떻게 인류 가치를 창조하고 하지만 실제로 시작했던 건 우연히 이제 오퍼상을 시작하면서 국수 기계를 만들고 뭐 설탕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 그때는 뭐 텔레비가 없었을 때니까 미래의 이 사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챔버도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뭘 보냐면 앞으로는 멸균 통합 시스템이라는 멸균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멸균을 하는데 수술방에서 수술 환자들을 하는데 이 기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의 프로세스가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멸균기화하고 뭐 인디게이터하고 다 연동시켜서 이 통합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환자들이 정확하게 멸균물을 썼고 그 A 환자가 B 환자로 썼을 때 정확하게 넘어가고 C 환자도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야 국민 보건의 높은 수준으로 가는 이런 단계에 우리는 서 있는데 제가 또 그랬잖아요. 우연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제가 한참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띠리릉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 사람들은 아주 무례해요 생각보다. 막무가내 오라는 거예요. 몇 시까지 2시까지 어디 수술방 어디 오라고 얘기를 해서 5층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문도 모르고 가서 딱 서서 왔더니 그 병원에 JCI의 평가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기구를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마다 이 JCI를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평가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JCI. 3년 만에 그 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기구 시스템을 미국도 가지고 있고 유럽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에 이제 취약하게 된 거죠. 실제. 그리고 외국 거는 너무 비싸고 우리나라에 또 실적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서 저한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못해요. 여기가 쉽지가 않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시작돼서 기구 추적을 지금 9년째 거의 10년째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수많은 이 케이스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지만 결국에는 진보하면서 지금 거의 내년 이제 6월에는 우리가 시판하기 위해서 지금 데모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선생님도 컴퓨터에서 멸균기 1호기가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거기 물건이 어디 있고 1호기를 몇 번 썼는지 한 달에 몇 번을 쓰는지. 더 이제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들이 기구를 막 사달라 그러잖아요. 요게 몇 번 쓰는지 환자들한테 안 쓰는 기구는 뭔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나와서 경영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면서 필요하지 않는 기구들은 필요한 쪽으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이런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가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 이거 다 몇 번 썼어? 얘는 몇 번 고장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모니터링도 다 같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구에 매균이 돼서 나왔을 때 만약에 매균 모니터링이 양성이 나왔다 라면 기구에 다 달라붙어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분출도 안 될 뿐더러 자동으로. 뭐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매균 통합 관리.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진보하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본대요. 근데 제가 아까쯤에 그 이념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냥 생겼을까요? 이런 게 생기려면 처음에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과 똑같이. 실질적으로. 챔버도 똑같아요. 저는 멸균을 할 거라고 생각을 서른이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33살이더라고요. 대학교를, 우공학과를 졸업하고 딱 33살에 이제 그때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취직하기가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우연히 전화가 한 통 와요. 형, 우리 회사에서 사람 하나 뽑는데 그 혹시 올 생각 있어?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취직한 게 이제 엔지니어로 이 멸균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멸균기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33살에. 그러면서 이제 멸균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고,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멸균을 이렇게 모니터링 회사를 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없을 때라 그냥 어떻게든지 뭐 이 중역이나 되든 하여튼 이 회사에서 좀 잘 살아남아서 뭔가 좀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멸균기 회사에 입사했던 것 중에 그래도 제가 그때 좀 지금 돌아보면 너무 잘했다는 게 보다 좋지 않은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브랜드가. 이게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암수코라든지 이렇게 뭐 이 좋은 제품은 전화 와서 이렇게 팔더라고.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잘 안 가. 워낙 뭐 이제 좋은 브랜드라 보는데 제가 취급했던 건 중국산이니까 열심히 가도 잘 안 사줘요. 그러니까 남다른 노력이 필요해. 남이 한 번 가면 10번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시작하면서 이 브랜드를 타는구나 의료 시장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서 작전을 좀 바꾼 게 그러면 이 멸균기가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멸균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테크랜드 출신이라 그 자료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멸균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나를 신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챔버 이제 회사를 근무하게 돼서 서비스도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팔기 위해서는 새벽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설치도 뭐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그 훈련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브랜드였으면 그냥 가서 샀겠지만 이거 어떻게 팔고 하려 보니까 남들보다의 뭐 두세 배의 노력을 하면서 엄청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10년 했던 걸 1, 2년 만에 다 겪은 일들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전국에 내가 설치 다녔던 게 하니까 한 50대 100대를 설치하면서 전국에 다녔던 기억이 나면서 설치도 많이 해보니까 멸균기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되고 뭐 이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멸균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만약에 인생에 진짜의 행운의 신이 있다면 오래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40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오래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이 저 같은 사람이 낮은 시선에서는 그 오래 한다는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몇 달, 몇 년도 이거를 가름하지 못하는 이런 건데 멸균을 오래 해서 어떠한 걸 해보겠다? 라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을 2년 6개월을 다닌 게 제 인생에서의 직장 생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할 거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제가 2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걔가 그만두니까 이제 어느 회사 S라는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쪽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막상 이제 이 중역들하고 만나서 가려고 했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월급도 더 준다고 막 그랬는데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나랑 결국에는 잘 안 맞겠구나. 뭐 어차피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또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 직장 사장님이 저한테 대리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럼 제가 안산하고 시흥하고 수원만 주면 제가 하겠다, 대리점을. 그 지역 3개만 주면 하는데 사장님은 경기 남부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엄청 저는 이제 그때 왜 그게 좋았냐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던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한 거게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17년 경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이 챔버가 아니라 그 전 직장 다녔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직장 다닐 때 뭐가 제일 행복하냐면 월요일 날 출근하면 금요일 날 퇴근하잖아요, 우리가요. 금요일 날 저녁을 되면 이 옷을 벗고 내 마음대로 이제 자유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절대로 마음의 여유나 실수는 없어요. 시죠. 왜냐하면 안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만약에 5일날 줬는데 그 5일이 또 금방 찾아오더래요. 월급 주 바로 그 다음날 5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월급을 이제 주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건 사업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업가는 어떤 기질을 가져야 되냐면 내 허벅지에 살을 찢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사업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그 직장 다니어서의 그 화해내에서의 그 깔깔거리고 웃고 밤새 술도 먹고 멸균기도 설치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늘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은 이제 청산됐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15년, 17년 동안 이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무슨 뭐 대단한 꿈을 꾸고 그런 전혀 못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멸기만 팔았던 게 아니라 산부인과 뭐도 팔고 뭐 좀 팔아달라는 건 다 팔고 또 중고도 팔고 막 뭐 수리도 하고 살기 위해서 5년 동안 바둥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내가 멸균이나 이런 걸 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 그냥 철없이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또 이제 5년이 되는데 이제는 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을 이제 약간 이제 꿈을 꾸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디게이터를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게 왜냐면 장비는 워낙 돈도 많이 들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사업이 인디게이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거를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인디게이터를 해서 이걸 좀 해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인디게이터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5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40살이 넘어서 인생을 그때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인생은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5시 넘어서 다시 대학원을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박사를, 올해 2월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멸균학에 대한 멸균 쪽을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제 지도 교수이신 분이 지금 저기 계신 이유철 교수님이 저를 지도해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을 다시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머지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좀 태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신기술이 뭐지? 그래서 그럼 3M이 가지고 있는 게 제게 멸균 모니터링이 제일 신기술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제 특징은 여러분들 사람이 똑똑한 절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오히려 더 성공이 방해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하는 거는 뭘 잘해야 되냐면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차파상에서 뭐 이렇게 땅콩이나 파는 건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려면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 그걸 제조하는 사람,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뒷받침하는 사람 이러면서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위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여럿이 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사람들 잘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3M이 가지고 있던 래피드 기술을 우리가 이 독보적인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한 10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거예요. 첫째적인 우리가 기반적인 균에 대한 이 공부나 연구가 했었고 또 이러면서 조금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하나는 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하나는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장비는 이유철 교수님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줬고 균은 균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인류의 이제 래피드 기술이라고 하는 3M 기술을 우리가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만들어서 그거를 첫 도전하면서 하면서 느낀 게 느끼는 게 제가 뭐냐면 처음에 그 15년 전에는 뭐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간단한 프로그램 짜는 것도 힘들어하는 뭐 이런였는데 이게 오래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생의 신이 있다면, 행운의 신이 있다면 나는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같이 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가 서정진 회장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진짜 그 사람이 맞는 얘기가 이 똑똑하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똑똑한 건 필요 조건은 맞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에 성공하거나 이 뭔가를 이루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 서정진 회장이 센트론의 회장님이 그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 너를 어떻게든지 널 도와주려고 하고 너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너를 하면 어떻게든지 얘를 어떻게 좀 잘 좀 해주려고 할까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필요와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인맥이나 이런 게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유철 교수님이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 청년사관학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안산에 있어요. 제가 안산에 공장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를 한번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1년에 200기업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200기업이 1억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이 좀 이제 좀 봐준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고 되는 거예요, 그죠? 된 것까지 되는 건 좋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과제로 이제 멸균에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1억 원을 쓸 수 있게끔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거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15등 안에 들면 또 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억 원을. 근데 제가 운 좋게 3등 안에 든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1억 원을 다시 받고 그 대가로 미국에 연수까지 갔다 왔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라고 저도 태어나 처음 간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 LA하고 실리콘밸리를 간다는 거예요, 상호세. 근데 뭐 아나요? 근데 갔더니 진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 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 첫 번째 회사가 누구냐면 HP, 휴렛 패커드가 이 스탠포드 출신인데 1950 몇 년대 졸업하면서 이 지도교수랑 그 스탠포드 앞에서의 그 판잣집에서의 이 가전제품 같은 회사를 만들고 라디오를 만들고 계산기를 만들고 이런 거예요, 진공관으로. 근데 그게 휴렛 패커드의 처음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밸리의 첫 기업이 된 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휴렛 패커드가 처음 창고 아주트 기념으로 나서 기업한다는 사람들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렇게 이 창고에서 시작되면서. 근데 지금 HP잖아요, 그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가면서 제가 거기에 또 어디를 보냐면
그 국가 돈으로 픽사라는 거를 가고 애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 큰 기업들을 이 중소기업 진흥 그 단이 기업의 15개 기업을 데리고 거기 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회장이 쫓겨나서 픽사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여기 형광등 있잖아요. 그 모양이 픽사 모양이거든요. 형광등.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기업 문화가 달라요. HP를 보여줬을 때는 1000명이 쫙 앉아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픽사는 이 애니메이션 그림 만들고 겨울왕국 하면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직원들이 2명밖에 없어요. 한 방에. 그리고 자기 방을 자기 마음대로 꾸릴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 2명씩만 넣어주지 여러 명은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하는 이런 직업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의 그 일 로비에 가면 다 달라요. 그때 구글을 갔는데요. 구글은 그때만 해도 100동을 썼을 때 100동. 원래 건물 3동으로 시작했거든요. 구글이. 100동인데 가장 컸어요. 건물 100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이동하려면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막 하고. 근데 그 구글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뭐 식당은 다 공짜인데 주말에 와도 다 공짜예요. 근데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 지금 우리 편의점이 있어서 그 편의점을 아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여러 가지 회사마다의 문화나 이런 게 다르고 뭐 여기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구글 대단하다. 편의점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복지가. 그래서 이 음료수도 전 세계 음료수를 다 갖다 놔요. 일본 관이 많은데 일본 음료수도 갖다 놔주고 뭐 이러면서 덕지를 펼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연히 전화 한 통 받고 그 과제를 잘 수행했더니 1억에 그걸 했더니 또 1억을 주고 또 연수까지 갔다 오면서 그때 제가 꿈을 꿉니다. 이 좋은 기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 봤잖아요. 저도 가서 근데 막상 돌아오면 우리는 뭐 엄청 열악하죠. 챔버 그 당시 때. 그래도 그 당시 때 이제 꿈을 꿀 수 있던 여러 가지 계기가 되면서 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우연에 의해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제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국가에 이제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받았잖아요. 1억도 받고 또 받고 그 후에 또 연구 과제를 또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부 추적 시스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돌려주려고 많은 나도 고민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멜균에만큼은 교육을 그래도 900회 정도 했다는 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하겠지만 우리 경력적으로는 멸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스테리스는 멸균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서 그 900회라는 교육의 이 횟수는 1년에 365일이잖아요. 2년도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오면 제가 교육해줘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그 대신 저는 1000번이 넘으면 하지 않을 겁니다. 못합니다. 1000번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1000번 이후부터는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외 여러 가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든 뭐든 이론으로서 전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 대로 이제 이렇게 직접 듣는 기회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다 저렇다 이제 1000번부터는 이제 우리도 이제 나가서 해야 될 거라는 그거를 예전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이제 14년 남은 거더라고요.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이제 꿈을 꿨던 건 50살이 제가 좀 넘었지만 48살, 45살 넘으면서 약간 꿈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 기업가를 한번 해보거나 매기는 해야겠다라는 게 거의 50에 가까워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하냐면 경영 전문 대학이라 해서 MBA에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근데 오늘 MBA 교육 제가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못 받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을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됐든 존슨앤존슨이든 3M이든 이런 회사가 한번 돼보고 싶은 거야. 챔버가 여러 가지 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차에 또 모든 건 또 우연히 시작해요. 저는 이제 매일 모니터링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저기 있는 저기 이영근 지사님이 한번 찾아와요, 저희 회사에.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말도 없이 가면서 자기 고민이 해결됐나 봐.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스즈코 가상화수소 프라즈마나 뭐 저기 내시경 쪽 할 생각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시경 쪽.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도와주겠다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저도 받은 게 많으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라고 진심으로 도와줘요. 저는 진짜 저는 제일 남의 일은 더 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내가 하다 안 하던 나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일을 최선을 다할 거고 누가 원턴 원치하든 나는 한다라고 하는, 이게 쫓겨나는 계기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 여성이 있던 여자가 저를 고발을 한다고 그러고 막 경찰서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늦게 가니까 도둑놈이라는 거 저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에 심말리게 됩니다, 제가.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나의 은인이었던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 저 괴롭힌 거 다 알거든요.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으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못 다니게 돼서 쫓겨나게 되는데,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챔버를 탄생할 수 있게끔 계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화hen 지금 이사나 뭐 중용이 돼 있겠죠, 지금. 네. 그러면서 우연히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스틸코라는 장비를 우연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 앞선이라는 이 큰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의 변화의 이제 흐름이 있으면서 결국에 앞선이 게팅게 이런 걸 못 이기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대리점을 2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응해서 한번 그 멸균기를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주겠고 팔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앞선에서는 대리점 2개는 안 된다. 난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날 바로 결정이 난 거예요. 챔버가 하기로. 그러면서 제가 멸균기를 옛날에는 해봤지만, 그 브랜드를 해봤지만 스티코라는 브랜드를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쉽지도 않고 뭐 고친다고 해서 헤로도를 보는 것도 헤로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차에 원자력변에서 이 몇 달 동안 이 세척기를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엔지니어들이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서 해봐라라고 했는데 안 돼서 다 출동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뭐 여기는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판 것도 아니에요, 그 세척기를 지금. 그 차에 저 병원에서 난리치고 막 난리가 하나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고쳤다가는 안 되니까 이 세척기를 들고 오겠다, 우리가. 들고 와서 우리가 2주 안에 안 고쳐지면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새로 사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각서 쓰고 갖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2주 안에 고치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때도 힘들어. 처음 하는 거라. 그런데 또 고신대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안 된대네요. 고신대도 못 고치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더 망가뜨렸어, 지금 막. 장비를 막. 이런 상태야. 근데 그것도 다시 이제 고쳐가면서 한 6개월 동안 저는 장비를 고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잘.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고칠 때까지 집에 안 갈 수는 있어요.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죠? 고칠 때까지.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 일하시는 분이 커피도 사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 막 주말에도 안 가고 뭐 오고 계속 이러는 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윤세준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걸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얘도. 고치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고쳐지는 그 다음날. 이런 것들을 일주일씩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못 고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달라붙어서 어쨌든 어여구저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제 고쳐주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그 텀을 겪었던 직원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았을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후에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하는데 그러나 그거를 이 어려운 텀을 겪고 나서 사람이 좀 많이 발전해요. 그걸 겪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여러 번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 재수를 5번 하고 대학을 갈 정도는 이 우직하고 좀 이 엄청난 이 이제 뭔가 이제 명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참고 견디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고전에 어떤 말이 있나 해서 어떻게 하면 총명해질까. 뭐 총명탕 먹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찾아봤더니 고전에 머리가 똑똑해지는 방법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 중용이라는 책이거든요. 사서 하나에 있는 중용이라는 책 보면 거기 딱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하면 난 10,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총명이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어떤 대통령의 자서전을 봤는데 10년 적공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수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뒷말이 나는 내 가슴을 울렸던 거예요. 그러나 네가 변치 않고 만약에 10년 동안 뭘 했다고 하면 내가 단언하고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혹사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했는데 의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정치를 도전했는데 10년 동안 그 신념을 별지 않고 그걸 유지했더라면 당신은 의사보다 또는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거였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면 실질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이 한 번 하면 나 10번 하고 나는 남자 한 번 100번 했다고 하면 나는 그럼 100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면 이 마음이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로 계속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거꾸로 하는 거야. 남들이 10번 했으니까 나 2번 만에 성공해야지. 뭐 이런다든지 남들이 뭐 100번 했는데 나는 10번만 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래 가고 맷집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수를 5번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 그게 쓰였던 거죠.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챔버를 운영하면서도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멜균기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버티는 거 어떡하겠어요? 다 도망가요. 옆에 있을 것 같죠? 엔지니어도 진짜 가버려요, 집에. 그리고 그 장비에 서 있을 때의 그 나의 그 처절함은 이유로 말할 수 없지만 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서 다시 또 재도전하고 전율을 가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스티커가 안정화돼 가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은 이제 장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멸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폭넓게 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챔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디게이터를 처음으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CIBI를 만드는 이런 공장을 하게 되고 이 건물은 본사 건물인데 전 세계를 다니다가 목조 건물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100년씩 돼 있는. 그래서 목조 건물을 한번 지어봐서 우리가 이제 목조 건물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임시 이제 본사를 쓰고 있는데 그 너머에는 우리가 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꿈을 꾸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BI라든지 이 CI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브랜드를 갖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이제 내가 원치 않게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꿈을 꾸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설인이든 뭐든 뭐 테크놀이든 이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의 계획을 갖고 우리가 실력을 길러나가고 그래서 우리 자체 평가로는 우리는 C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려야지 많이 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의료 산업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그죠? 우리 고객의 마음보다 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알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쪽 편에는 우리가 해왔던 거고 이쪽은 이제 우리가 해야 나갈 건데 챔버가 했던 일은 우리나라에서 다 최초인 거예요. 아니면 세계에서 첫 번째 돼. 그래서 보이딕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챔버가 처음도 만들고 BI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5분짜리로 시도한 건 챔버가 처음인 거예요. 지금 3M은 24분이잖아요. 뭐 치열하게 하지만 거기서의 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모르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쉬워요, 삶이. 진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몇 가지 불안한 뭐지 이게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40년까지 맞이할 때까지는 챔버가 이 여러 가지 바이오 사업을 하고 또 우리의 멸균을 그 넘어서의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료 산업이 발전할 것만큼 다 뺏겨 맞는 거예요. 멸균기도 뭐 게팅게라든지 암스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유사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 너머는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의료를 누가 시작하냐면 히포크라테스 지금 3,000년 전에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데 이때는 수술을 했을 때도 이렇게 기구를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멸균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멸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다 소독 이런 개념이 그죠. 그리고 그러고도 한 1,000년 후에도 허준 시대, 조선 시대에도 멸균을 한 거예요. 그때는 멸균했죠. 그것도 다 소독 개념이에요. 기구나 침을 물 속에다 넣고 끓이면 돼요. 그럼 균이 죽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끓이고 났을 때 뺐을 때는 다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는 그걸 자비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실질적으로 이제 멸균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에 오면서 맞닥뜨렸습니다. 거기에 인류가 지금 의식주에서 해결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농경 산업에서 이 상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발전되냐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하나는 톱니바퀴야. 톱니바퀴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증기가 필요해요. 그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이 물을 끓여서 이 압력을 꽉 잡히면 얘가 압이 생길 때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석탄을 떼어서 물을 데펴서 했던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밤새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에 쓰고 우리가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근데 그러면서 인류가 의식주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때의 의료는 누가 나타나냐면요. 이 파스테르라는 우리 사촌형이라고 성이 좀 다르지만 파씨가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의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이 균이나 세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균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인류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 지금의 이제 의료가 현재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선생님들도 다 알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동네마다. 근데 그때만 그 느낌이 이제 할아버지가 약간 이제 흰 옷을 입고 이제 수염도 나신 분이 이제 환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군대도 50살이 다 정년이었어요, 정년. 그리고 이제 60 다 되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60년대. 지금 의료가 발전해서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거의 뭐 90살, 100살 정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장수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환갑잔치 하는데 난 못 봤어요, 아직. 예, 7순, 8순도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거에는 의료 산업이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리고 막 이 당뇨병도 뭐 치료하고, 뭐 암은 뭐 막 엄청나게 정복하고 하면 이런 거에 의료 발전에 이제 현미경이라든지 의술 이런 것들 쭉쭉 하면서 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는 그 최초의 현대의 병원이 제중원이거든요. 광해원.
그래서 강의원 이름을 따고 재중원이 되고 이게 세브란스가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우리 국립 첫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서울대에서도 이제 병원을 경성, 지금 요거 건물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서울대. 이러면서 서울대학교 이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6.25 때 다 무너집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멜균기는 1890년에 이제 이 암스코란 회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탄생돼서 이 스텔스라는 이 명맥까지 오면서 한 140년, 50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밀레는 실제로 독일에서 1899년에 하면서 이 명맥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게팅게는 1904년에 이제 돼서 이 스웨덴에서 하고 그러면서 게팅게가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74년, 5년에 한신이라는 명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멸균 표시기도 이제 3M이 있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기업이 하나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이 정도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이런 식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이 근래 100년 전까지만 해도 왕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해도 다 중국에서 물어보고, 우리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알죠? 대신 꼬질르잖아요. 가서 왕이 지금 중국 허락 없이 뭐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세계에서 살아서 이 중국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이 쪽수라든지 힘이 했던 이런 시대에 살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2024년대 GDP가 36,000불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우리 앞에는 미국이 하나 있고요. 제일 많던 독일이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 다음 뒤에가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지금 이 수준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도 6.25 때 제로 베이스에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그러면 따라가는 건 쉬워요, 따라가는 건. 근데 이제 우리는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 시대에 사는데 지식을 우리는 늘 수입만 했지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멸균도 마찬가지예요. 멸균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입하고 어떤 거가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전하고 이 지식을 창조하려고 했던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 이바지하려면 우리도 멸균에 지금 우리가 쫓아왔잖아요. 앞으로 15년이든 20년이든 이러한 노력을 하면 저는 멸균의 집대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정약용 선생을 보면 알아요. 정약용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문이 생긴 이래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한자 있잖아요, 이게. 정약용 500권을 써요, 500권을요.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그 권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걸 쓰는데 외국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약용이 썼던 것 중에 경세유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흠음심서, 검사가 어떻게 판결하고 판사가 이런 것까지. 근데 그 중에 제가 베트남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정약용 책 중에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목민심서예요. 목민심서가 뭐냐면 이 사또예잖아요. 목민이 사또라는 뜻이잖아요. 사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게. 사또가 부임을 하고 퇴임하기까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독하고 어떻게. 근데 그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은 목민심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썩지 않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민심서 대거해라 라고 할 정도. 그게 정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형이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지식을 해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그 정형도 똑같아요. 정형도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정형이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냐면 1799년에 정조가 부임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정조한테 수원성을 쌓고 내가 한양에서 천도를 할 거니까 수원성을 쌓고 해서 7년을 기간을 줄 테니까 쌓으라고 하니까 정형이 2년 6개월 만에 쌓아버립니다. 근데 거기 거중기를 만든 거예요, 돌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너 대단한 일을 했구나.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서 고맙다라고 좀 있으면 만나자라고 했는데 정서가 죽게 된다. 바로 어제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면서 1800 딱 1년에 신주박해 때 다 숙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은 흑산도로 가고 둘째 형은 바로 단두대로 가고 자기는 이 강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배를 18년 동안 합니다. 저 형이. 근데 그때 다 책을 썼던 거예요. 만약에 유배를 가지 않고 거기에서 뭐 일을 했으면 더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면서 학문의 집대성을 거기서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엄청난 책을 쓰죠, 거기서. 하여튼 그렇다면서 이게 발전이 된 계기가 되는 것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외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료도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생산하는 이 의료 수출국으로 이제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저희는 이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이런 것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저는 뭐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멸균만큼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론 체계를 형성하고 또 아시아에서도 좋은 협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거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뭐 장비를 만들고 이런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부터가 탄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좀 더 인류의 아까쯤에 제가 했던 뭐죠? 멸균의 선진화를 하고 싶어 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닿을 수 있는 게 챔버가 하려는 꿈이자 제가 하려는 꿈인데 그 꿈을 제가 어렸을 때 꾼 게 아니라 거의 45살에서 48살 그 사이에 꿈을 꾸게 되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도상에서 지금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십니다. 하여튼 멸균의 미래는 이렇게 하는 걸로 끝이도록 하고 일단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한 개, 두 개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